오늘의 주제는 바로 광고입니다. 광고 아무것도 안 돌렸는데도 자고 일어나면 100명, 200명씩 막 늘어 있어가지고 월말 되면 4천 됐다가 그 다음 달에 뭐 5천 됐다가 그 성장세가 정말 컸어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도 팔고 쿠팡에도 팔고 같은 물건을 여러 군데 뿌리고 나니까 확실히 주문이 훨씬 늘었어요. 안녕하세요, 미미입니다. 오늘은 사무실에 카메라 가지러 왔다가 테이블에 포장 미처 못 해놓고 갔던 봉투가 너무 많아가지고 정리를 좀 하고 집에 가려고 해요. 그래서 손은 바쁜데 입은 놀고 있으니까 심심해서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요즘 유튜브 제가 하는데 재미가 들려가지고 좀 재밌어요. 인스타그램 릴스는 숏폼이어가지고 사실 한정된 시간 안에 정보를 담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웠는데 유튜브는 롱폼이다 보니까 좀 친구랑 수다를 떠는 것처럼 제 이야기를 할 수 있어가지고 그게 좀 좋았어요. 그래서 2025년에는 유튜브를 좀 시간이 되는 한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미미 멜로디 유튜브를 어떤 컨텐츠로 운영을 할까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그냥 저희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거를 계속 이야기하다 보면은 저희를 좋아해 주시고 또 관심 있게 봐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오늘의 주제는 바로 광고입니다. 사실 중국 출장을 가서 저희 스승님을 만난 적이 있는데 카메라를 켜고 막 걷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네이버 광고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가 처음에 창업을 하고 가장 먼저 판매를 했던 채널이 인스타그램이었어요. 왜냐면은 자사몰을 오픈하려면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뭐 도메인도 사야 되고, 뭐 웹 포스팅도 해야 되고, 디자인도 해야 되고, 뭐 카드사도 연결해야 되고, 보증보험도 들어야 되고, 생각보다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자사몰이 오픈하기 전까지 저희가 인스타그램 피드로 상품을 올려가지고 팔았었어요. 그래서 처음 했던 SNS가 인스타그램이었고 지금까지도 인스타그램을 주 SNS 컨텐츠로 하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희한테 뭐 이런 질문도 가끔 들어와요. 주변 사장님들이 광고하고 있냐, 뭐 광고비 많이 든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저희는 솔직하게 얘기하면 처음 창업하고 거의 1년 동안 광고를 하나도 안 했어요. 심지어 네이버 검색 광고도 안 하고 인스타그램 광고도 메타 광고라고 하죠. 안 하고 그냥 인스타그램에 피드 올리고 사진 위주의 피드를 올리고 그다음에 인스타그램 프로필 링크에다가 자사몰 링크 띡 하나 걸어놓고 자사몰에서 물건을 팔았어요. 그런데 저희가 광고의 필요성을 못 느꼈던 이유가 인스타그램이 저희 생각과는 다르게 어느 순간 떡상을 했었어요. 완전히 떡상. 근데 지금은 그게 떡상인 줄 알지만 그때는 그게 떡상인지 몰랐었던 게 다들 그렇게 되는 줄 알았어요. 인스타그램을 처음 시작을 하면 팔로워도 엄청 많이 늘고 막 조회수도 잘 나오고 줌도 잘 들어오는 게 그냥 당연한 건 줄 알아서 그때는 몰랐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네이버에 검색도 잘 안 되는 자사몰이었는데 하루에 평균 그냥 1000명 이상은 기본으로 들어왔었고 인스타그램 팔로워도 광고 아무것도 안 돌렸는데도 자고 일어나면 100명, 200명씩 막 늘어 있어가지고 보통 한 달이 지나기 전에 뭐 3000 팔로워 됐다가 월말 되면 4000 됐다가 그 다음 달에 뭐 5000 됐다가 6000 됐다가 이런 식으로 그 성장세가 정말 컸었어요. 그래서 한 1만이 넘어가고 한 1.2만, 3만 막 되기까지 그 성장세가 멈추질 않고 지속이 돼서
원래 온라인으로 사업을 하면 다들 그냥 SNS 이렇게 운영하고 광고 없이도 장사가 되나 보다 했었는데 어느 순간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알고리즘에 혜택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돈 한 푼 안 쓰고도 정말 좋은 광고 효과를 누렸다는 거를 알게 됐고 어느 순간 갑자기 인스타가 정체가 되기 시작했어요. 팔로워도 안 줄면 다행이고 그 느는 속도가 굉장히 죽고 자사몰에 들어오는 사람 수도 예전에는 평균 그냥 1,400명, 1,500명 많이 들어오면 2,000명 이렇게 들어오다가 1,000명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하고 주문도 정체기가 오고 매출도 정체기가 오고 그래서 처음에 원인을 몰랐던 거예요. 그냥 우리가 파는 게 약간 경쟁력이 없나 싶어서 약간 품목도 많이 늘려보고 했는데도 유입자 수가 적어서 매출도 죽고 주문 수도 적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나 보다 하고 이것저것 확인을 해보니까 결론은 이거였어요. 저희가 인스타그램 기반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인스타그램 알고리즘이 우리를 더 이상 새로운 팔로워한테 노출을 시켜주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 고객 유입을 제외하면 노출 자체가 안 되는 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번 사업의 과도기가 왔다고 해야 할까요?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1만 2천, 3천쯤인 것 같았어요. 팔로워가. 그래서 멜로디 사장님이랑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나 하고 고민을 많이 해서 저희가 시도했던 게 첫 번째는 자사몰을 기반으로 많이 뿌리는 거였어요. 상품을.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원래 자사몰만 운영했던 이유가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먼저 퇴사를 해서 저는 24시간 일을 할 수 있었는데 멜로디 사장님은 직장인이었어가지고 밤에 택배 싸는 것밖에 일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혼자서 주문이 많이 들어왔을 때 쳐내고 사진 찍고 물건 올리고 CS 처리를 하고 하는 것조차 너무 버거운 거예요. 그땐 장사가 정말 잘 됐으니까. 그래서 다른 곳에 할 물건을 올릴 엄두를 못 냈던 것 같아요. 정말 하루 24시간 막 눈만 뜨면 일만 했었었고 사무실도 아니고 멜로디 사장님 집에서 했던 때라 그냥 주문 들어오면 싸고 밤에도 일하고 뭐 이랬었어요. 근데 이제 다행히 장사가 어느 정도 되고 나서 멜로디 사장님이 그만두니까 저도 이제 여유가 생긴 거예요. 저 혼자 하던 일을 멜로디 사장님하고 더 나눌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첫 번째로 일단 인스타그램 광고를 소액으로 최대 하루에 10,000원, 보통 뭐 5,000원 이렇게 돌리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팔로워가 줄진 않아도 유지는 될 정도로 약간 찔끔찔끔 이렇게 운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가장 중요했던 거는 저희가 입점처를 늘렸어요. 저 입점처를 늘렸다는 거는 자사몰에서만 판매하던 상품을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도 팔고 쿠팡에도 팔고 뭐 이런 식으로 같은 물건을 여러 군데 뿌리고 나니까 확실히 주문이 훨씬 늘었어요. 그래서 이 뿌린다는 거 자체를 저는 이해를 잘 못했었는데 일단 상품이 노출이 안 되면 그 상품은 죽었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같은 상품도 우리는 이 상품은 이제 판매가 잘 일어나지 않아서 죽은 상품인가 보다 했던 것도 오히려 다른 플랫폼에 가면은 터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택배 건수가 많이 죽었었는데 뭐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이나 이런 다채널로 연동을 하고 나서 판매량이 복원이 됐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스타그램도 개편을 좀 많이 했었어요. 저희가 인스타그램을 정말 잘 운영하시는 분들이 강의를 한다고 하셔가지고 멜로디 사장님이랑 저랑 거금을 들여서 강의를 들어갔던 적이 있었는데 사실 강의 자체는 그렇게 별 볼 일 없긴 했어요.
왜냐면 그 강의는 저희는 거금이지만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소액으로 여러 명을 모아서 단체 강의를 하는 거였고, 거기서 더 심화된 강의를 듣고 싶으면 이제 수백만 원 결제하는 시스템이었는데, 저희는 그 초급 강의로도 우리가 놓치고 있던 게 뭔지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우리의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깊게 알게 됐고, 그래서 인스타그램 운영 방향을 좀 많이 바꿨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를 올리고, 또 가장 중요한 변화가 얼굴을 노출했죠. 사실 릴스에는 얼굴이 잘 안 나오는데 그 인스타그램 프로필에 얼굴을 노출한 거는 사람들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사람들이 똑같은 물건을 사러 오지만 사실 우리 브랜드가 아닌 이상 같은 시기에 일본이나 중국에서 출시되어서 같은 가격으로 들어오는 거를 가격 경쟁을 해서 팔고 있는 형태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얼굴을 노출한 이유가 여기서 사면 믿을 수 있다. 첫 번째로 정품인 거를 믿을 수 있고, 두 번째로 멜로디 사장님이 꼼꼼하게 검수해서 들여온 제품이다. 이런 것도 믿을 수 있고. 그리고 저희가 그 다음으로는 도매를 시작했는데, 도매의 가장 중요한 점은 약간 진정성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얼굴을 노출한 것도 있어요. 왜냐면 소매랑 다르게 도매는 소매보다 약간 큰 단위의 주문건이 오가는 사업인데, 미미 멜로디처럼 수입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도매 업체를 상대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 저희가 소매를 하다가 도매를 오픈한 거여서 소매 입장에서 도매 업체를 상대할 때 어려웠던 점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도매를 하게 되면 우리가 겪었던 어려운 점을 좀 우리를 이용하는 고객한테는 겪지 않게 해주자 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누군지를 먼저 알렸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한테 산 물건에 이런 점은 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걸 약간 확신을 시켜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도매를 시작하면서 줄어든 소매 매출을 보전을 했었고, 이제 도매 얘기를 해볼까요, 그러면? 일단 도매 얘기는 나중에 하고 일단 광고 얘기를 하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했던 방향 중에 하나가 또 인스타그램 운영 방향을 바꾸는 것. 그리고 저희가 아까 물건을 자사몰에서만 팔던 물건을 외부로 많이 날랐다고 했잖아요. 근데 인스타그램도 똑같아요. SNS를 인스타그램만 운영하다가 약간 다양한 방법으로 인스타그램이 아닌 SNS를 운영하기 시작했는데, 이것도 은근히 효과가 괜찮았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했던 게 멜로디 사장님이 틱톡을 했어요. 그래서 틱톡만의 컨텐츠를 따로 만들지는 않고, 그 틱톡은 영상 기반이니까 피드 말고 릴스로 올린 동영상들을 그 중에서 약간 20대 분들이 좋아할 만한 약간 키치한 느낌의 영상들, 포장 영상들을 틱톡에 올리기 시작했더니 틱톡에서도 가끔 영상이 막 몇만 뷰씩 터질 때 확실히 사이트로 유입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틱톡도 했었고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올해 초였나요? 올해 초부터 유튜브도 운영을 했어요. 그 유튜브는 그 전에 멜로디 사장님이 틱톡에 올리던 쇼츠를 똑같이 유튜브에도 올렸는데, 쇼츠 자체로는 뭔가 이렇게 반응이 크게 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꾸준히 유지는 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이제 카메라를 사고 롱폼을 올리기 시작하면서 유튜브를 보시고 저희를 찾아주시는 고객님들도 은근히 많이 들어오고 계시더라고요. 특히 도매. 그래서 저희가 영상을 만들면은 보통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틱톡에 올리고 유튜브 쇼츠로 올리고
그다음 네이버 블로그에도 클립이라는 게 있어요. 그 네이버 블로그 클립에도 그 영상을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1분 안쪽으로 만들면 거의 모든 동영상 기반 SNS에 올릴 수 있어서 저희 영상 한 번 만들면은 좀 여기저기 올리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어디 보자. 또 하는 SNS가 멜로디 사장님이 그 스레드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SNS는 사실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거고, 특히 저희가 인스타그램으로 크게 효과를 봤기 때문에 저는 소품샵을 만약에 운영을 하신다면 SNS는 정말 필수로 운영을 하라고 권유를 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건 저희도 지금 사실 너무 바빠서 못하고 있는 거긴 하지만 SNS를 운영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의 이야기를 담는 것 같아요. 나만 할 수 있는 이야기를 담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을 벤치마킹 하는 건 좋은데 벤치마킹보다 중요한 건 정말 나만의 것을 만드는 거였어요. 저희가 소품샵 포장 영상을 거의 초창기에 시조새처럼 했던 거였고, 그리고 소품샵 창업 꿀팁도 제가 거의 정말 열심히 그쪽에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소품샵 창업 꿀팁을 저만의 컨텐츠로 했던 이유는 제가 교육업에서 종사를 오래 했었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취합하고 재구성하는 거를 너무 오래 했었어서 내가 이 정보를 더 잘 알려줄 수 있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컨텐츠, 내가 사는 이 물건이 어떤 경로로 우리한테 들어오는가를 알게 돼가지고 그것도 약간 미미 멜로디를 어필하는 포인트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광고를 안 하고 사업을 하다가 네이버 광고를 시작한 게 한 달 됐습니다. 그것도 하루에 막 500원, 1000원 이렇게 찔끔찔끔. 왜냐면 광고를 처음 돌려봐서 아직 이해도가 낮아가지고 이것도 돌려보고 꺼보고 저것도 막 돌려보고 해보면서 어떻게 하면은 효율이 잘 나는지를 조금씩 공부를 하고 있어요. 또 모든 중요한 거는 시도를 해보는 것 같아요. 그냥 뭔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 것? 그 멜로디 사장님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틱톡도 그렇고 뭐 SNS도 그렇고 일하면서 사실 운영하기가 쉽지 않은데 꾸준히 하다 보면 성과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저희가 홍보를 위해서 했던 게 자사몰에 첫 번째로 네이버 페이를 연동했는데 네이버 페이를 연동하고 나서도 주문이 확실히 뛰었고요. 그리고 네이버 자사몰의 상품이 네이버에서 검색이 안 됐었는데 그 네이버에 자사몰 상품이 검색되도록 하는 광고를 멜로디 사장님이 시작을 했고, 그 이후로도 확실히 늘었어요. 확실히 늘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그냥 손님이 들어오기를 바라고 있는 거는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저희가 연예인도 아니고 인스타그램이 잘 되긴 했지만 막 수십만, 수백만 팔로워도 아닌 이상 뭐라도 해야 뭐라도 됩니다. 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냥 그거예요. SNS는 필수다. 저희가 2만 팔로워 그 정체기를 막 이런저런 시도, 막 광고며 뭐 틱톡이며 뭐 유튜브며 도매며 이런저런 시도를 하고 나서 팔로워가 2만까지 다시 올라갔고, 지금은 2만에서 약간 답보 상태긴 한데 팔로워가 어느 정도 있다는 거는 저희를 찾아주시는 고객님이 꾸준하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저희가 어떤 걸 새로 시작했을 때 확실히 도움이 돼요. 왜냐면은 저희가 처음 보는 사람을 만나도 저희를 알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특히 뭐 출장을 가거나 했을 때 우리는 그분들을 모르지만 그분들은 저희를 알고 있는 경우가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라고 설명하지 않아도 이야기를 쉽게 풀 수 있다는 게 장점이기도 했어요. 뭐 SNS의 단점이라고 한다면야 뭐 말하고 싶은 건 많지만 말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많긴 한데 아무튼 저희는 약간 긍정적인 것만 보려고 합니다. 저희 도움이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고요. 그래서 올해는 인스타그램 이 두 번째 약간 정체기에 들었는데 그 정체기를 좀 극복했으면 하고요. 두 번째로는 어제 틱톡이 1000팔로워를 넘었어요. 그래서 틱톡도 꾸준히 하고 저도 유튜브를 열심히 해서 유튜브도 구독자 1000명이 넘고 수익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바람입니다. 오늘의 주제가 약간 가장 효율적인 광고를 하는 방향이었는데 저는 그 답이 네이버 광고보다도 SNS라고 생각합니다. SNS의 핵심은 SNS에서 물건을 파는 게 아니고 브랜딩을 하는 것 같아요. 브랜딩. 만약에 예를 들어 멜로디 사장님이 인스타그램에서 그 미미 멜로디를 알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는 유튜브에서 미미 익스프레스를 알리기 위해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면은 도매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저희도 막 돈 되는 걸 다 갖다 팔고 싶긴 한데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이 소품샵 업계가 굉장히 많은 분들이 뛰어들고 있고 시장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데 시장이 커져가면서 생기는 피할 수 없는 점들이 있어요. 뭐 약간 생소한 KC 인증도 그렇고 식약청 인증도 그렇고 내가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갖다 팔았다가 난감한 경우에 처한 적이 한 번은 꼭 누군가는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 도매를 하면서 그냥 그런 점은 꼭 알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한테 산 물건 때문에 모르고 팔아서 내가 곤란해지는 일은 없도록 하고 싶다. 그래서 그 점을 저희가 말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도매 초기에 알리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어요. 그래서 KC 인증이 뭔지, 식약처 인증이 뭔지, 그러니까 왜 팔면 안 되는지 이런 정보글도 많이 올리고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면 온라인 사업을 한다는 건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누군가 나를 계속 주시하고 있는 거기도 하고 저희도 진짜 막 견제도 많이 당하고 막 뒷말도 많이 듣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잘 이해를 못했어요. 왜 그러지? 그냥 열심히 잘 하려고 했는데 왜 그럴까 했더니만 그냥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그냥 잘하는 것 같아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고깝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다. 근데 그건 뭐 어쩔 수 없다. 그냥 열심히 하는 수밖에 이러길래 그냥 그래 여보 말이 맞는 것 같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봉투가 또 있어요. 초콜릿 봉투. 제가 출장 갔을 때 너무 예뻐서 수입해온 귀여운 저의 봉투. 이 봉투도 포장을 해볼까요?